슈퍼리치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12월 16일 토요일이고 제가 주말마다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어차피 주말에는 주식시장이 열리지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말에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좀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나는 뭐 주말에 뭐 너무 심심하고 할 거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최근에 서울의 봄을 봤어요. 근데 이 서울의 봄에 대한 얘기보다도 이제는 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다 보니까는 여기저기서 새로운 커플들이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화관 가서 혼자 봤는데 이렇게 커플이 있고 저는 이 사이에 모르는 커플이에요. 이 사이 커플 사이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영화를 보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혼자 가셔서 서울의 봄 한 번씩 보시면은 보다 보면은 막 아우 막 이런 게 저절로 나오기는 하는데 여러분들도 한 번씩 보셔서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최근에 뭐 이런 리포트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애널리스트 김현수가 누구냐면은 대표적으로 막 2차 전지가 정말로 상승이 너무나도 잘 나올 때 막 2차 전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욕을 많이 했던 그 애널리스트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요즘엔 이 유튜브를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이 김현수 이 애널리스트가 퇴근을 할 때 이 퇴근길에 막 이렇게 항의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좀 위태위태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뭐 이 김현수 이분이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이다 뭐 이런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내용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제가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현대차 LFP 배터리 개발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LFP 배터리라고 하면은 보통의 LFP는 중국산이고 NCM은 우리나라 거잖아 이런 식의 인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CATL이 주도를 하는 배터리예요. 그리고 한국이 주도하는 배터리는 NCM 배터리다라고 보면은 이 LFP 배터리가 NCM보다 저렴한 게 강점이라고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별로 그렇게까지 막 가격 차이가 뭐 나는 것도 아니고 별로 의미가 없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LFP보다 만들기 어려운 게 NCM이에요. 근데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LFP 배터리를 지금 만들어도 중국보다는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CATL의 LFP는 만들지언정 이 CATL이 NCM을 만들기에는 기술적으로도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LFP 같은 경우에는 요즘 날씨 여러분들 굉장히 춥잖아요. 이 LFP가 겨울에 저가에서 이제 저온에서 구동을 할 때는 효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게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예요? 이게 날씨가 추우면은 방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이미 저온 성능을 개선한 LFP 배터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LFP는 뭐 저가차용, 그 다음에 NCM 같은 경우에는 뭐 고가차용으로 NCM이 비싸다.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정보다. 별로 안 비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비싸봤자 그렇게까지 차이도 안 난다라고 보면은 이게 설령 조금 싸다고 한들 LFP가 조금이라도 더 싸다라고 한들 그거를 가지고 완성차 업체들이 LFP 배터리를 선택할 만큼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LFP가 뭐 500원이야. 그리고 NCM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1000원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물건을 살 때 그냥 1000원 내고 NCM 사야겠다 이 생각을 하잖아요. 완성차 업체들도 똑같아요. LFP 배터리를 선택할 만큼의 가격 경쟁력은 거의 없다. 만약에 LFP가 뭐 100원이야. 그리고 NCM이 뭐 10,000원이야. 그러면은 LFP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전혀 없는데 굳이 LFP를 선택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LFP는 중국이 뭐 잘 만들고 뭐 싸고 어쩌고 저쩌고 이것도 다 말 같지도 않은 잘못된 정보다.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만든다. 그리고 NCM보다 그렇게까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거는 아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삼성 SDI 그 다음에 LG 엔솔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2024년까지 LFP 배터리 개발 완료할 계획이다. 근데 우리나라 LFP 배터리 개발을 하면은 중국보다도 훨씬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잘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막 뭐 이것저것에 대해서 막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 없이 그냥 우리나라가 기술력은 아직까지는
그냥 짱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2차전지 쪽에 대해서는 여유를 가지고 쭉 끌고 가시면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지금 보면은 그렇게까지 뭐 2차전지에 대해서 욕을 했던 이 애널리스트가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긍정적이에요. 아직 요즘에 여러분들 막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은 순수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요. 그 전보다는 조금 많기는 하지만 지금 봤을 때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나마 뭐 요즘에 뭐 아이오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테슬라가 조금씩 고속도로에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냥 출발 단계다라고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2차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 길게 본다라기보다도 길게 봐야 된다, 짧게 본다라기보다도 길게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뭐 내년 6월까지는 공매도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또 한 번은 공매도 금지에는 또 우상향해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차전지는 딱히 여러분들이 뭐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최근에 보면은 분명히 뭐 이 시장에 대해서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는 뭐 시장이 계속해서 조금 아쉬운 흐름, 뭔가 갈 듯 말 듯 이런 아쉬운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제가 시장 주도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뭐 당연히 탑은 2차전지고, 그 다음에 또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반도체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너무 2차전지에다만 포커스를 맞춰놓는다라기보다도 반도체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된다.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뭐 AD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이미지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반도체 관련해서 수익을 정말로 많이 잘 만들어 드렸는데, 요번에 제가 좀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반도체 종목이 뭐냐면은 바로 제우스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 제우스라는 회사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예요.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사용이 되는 매엽식 웨이퍼 세정 장비,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산업용 로봇, 그 다음에 밸브 시스템, 이런 것들을 생산 판매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 습식 세정에는 싱글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배치 타입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주력이에요. 그래서 싱글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국내 고객사에 납품을 하는 거고, 배치 타입 장비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인 일본의 JT를 통해서 중국 레거 시장 매출액도 70% 수준 추정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여기서도 나왔듯이 HBM 등 이런 후공정 관련 매출액이 증가를 한다. 국내 고객사용 HBM 이런 후공정 진입 속도가 2023년 기점으로 굉장히 지금은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배치 타입 장비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레거시 공정 투자랑 맞물려서 빠른 매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걸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 보면은 투자와 맞물려서 빠른 매출 성장을 달성할 걸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반도체 업황 다운 사이클 영향을 받았던 올해 상반기를 저점으로 3분기부터는 또 실적 개선세가 전망이 되고 내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3분기, 1분기, 2분기는 아쉬웠지만 3분기 때 어느 정도 3분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매출이 잘 나오다가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상 최대치 기록을 전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분기 때 3억 원, 그 다음에 2분기 때는 뭐 1억 원, 그 다음에 3분기 때는 38억 원, 4분기 때는 뭐 79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1분기부터 98억 원, 그 다음에 2분기가 147억 원, 그 다음에 3분기가 내년 3분기가 218억 원, 그 다음에 내년 4분기가 241억 원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에 대해서 조금 실적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수주잔고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수주잔고가 전분기 대비했을 때 반등을 하면서 실적 바닥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은, 이 AI 필수 반도체, 이 HBM 이런 후공정 투자 증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쪽에 대해서도 매출액이 당연히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고객사를 포함을 해서 주요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AI 반도체, 지금 AI 반도체 시장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HBM 캐파 증설을 천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뭐 내년 반도체 부분 매출액 비중도 HBM, 그 다음에 AV 비양 세정 장비 매출액 약 24%를 좀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보면은 산업용 로봇
로봇에 대해서도 수주가 내년부터는 또 본격화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최근에 뭐 제가 로봇 관련해서 뉴로메카를 추천을 드려서 정말 맛있게 수익을 만들어냈는데, 이런 것들도 다 묶여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종목은 천천히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된다. 성장 스토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성장 스토리를 추적하면서 중기적 관심을 갖고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좋다. 이런 거는 뭐 직장인 분들 아니면은 나는 좀 느린 템포를 좋아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우스 이런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최근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에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는 정말로 조금 뭐 시원하게 뭐 시장이 상승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뭔가 빠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잔잔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는 개별 이슈 모멘텀이 있는 뭐 업종이라든지 종목군 뭐 테마주 내에서도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은 해요. 유효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거는 부담 없는 비중으로 단기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은 또 우리가 연말 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연말 내년 연초를 겨냥을 해서 종목 구성에 대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 기존의 상승 종목 외에도 실적이 이런 식으로 좀 좋아지는 실적 평가가 좋은 종목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로봇 관련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렸듯이 사업 다각화 이후에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그 다음에 최근에 완만한 추세를 보이기 시작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추려놔야 된다. 미리미리 추려놔야지 이때 와서 시장이 빠졌는데 나 뭐 사지 이러면은 여러분들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봐야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딱딱딱딱 정해놓고 그게 조정이 나오거나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확실하게 한 다음에 그때 여러분들이 노려서 들어가시면은 정말로 좋은 결과뿐만이 아니라 좀 편안한 수익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주말이기 때문에 정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한 주말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